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중전 보이스 김태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참 웃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드렸죠. 바로 시장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분명히 시장을 빠르게 회귀할 수 있다. 즉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 드렸던 거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일 제가 월요일 날 수익을 말하다 녹화를 찍었고요. 금일 이제 수익을 말하다 본방송이 이제 나가는데요. 거기서도 중국의 제가 그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예견해 드렸습니다. 바로 전일 이제 화요일 날 저녁이죠.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가 동시에 단행이 되면서 지금 지수가 급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불안한 거는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증시가 급하게 되돌아오고 즉 꺾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좀 문제점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지금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변동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준 자체, 즉 바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의 유지라는 그 명확한 기준을 잡고 가신다면 시장에서 흔들리는 매매 전략보다는 시장을 조금 관망하면서 즐기는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오늘 전부 다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이상 되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3%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현재 시간 기준에 2.4%나 급등을 해서 무려 45포인트나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1892포인트까지 올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어제의 지수의 반등 이후에 대외적인 변수 자체가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상당히 급반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래서 시장의 투자 주체별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오늘까지도 4,50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8월 들어서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가 오늘 3,200억 원대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외국인들의 매물을 좀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 투자자도 오늘까지 3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하는데요. 1,000억 원에 좀 못 미치는 930억 원대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업종별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 자체가 대체적인 모든 업종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섬유 의복 업종이 5%의 급등을 보이고 있고 의약품 업종도 4.7%, 유통업종도 4.3%, 화학 건설 업종들도 4% 전후한 시점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피 시장에서 다소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0.1%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은행 업종이 0.2%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나 한국전력,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기아차 일제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는 오늘 그래서 코스피 시장 대비 상승률이 조금 더 강합니다. 3% 현재 시간 기준에 급등을 해주면서 19.51%포인트나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660포인트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664.93포인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어떤 수급 주체를 좀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1,000억 원에 좀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980억 원대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 투자자는 좀 미미하지만 181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도 모처럼 5일 만에 800억 원대 순매수에 가담하면서 일단 지수 상승 흐름 속에서 적극적인 매수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게시판 매체 복제가 무려 10%나 업종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탑픽으로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고, 뒤를 이어서 유통이나 방송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정보기기, 기타 제조, 화학 업종들도 일제히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다소 전기 전자 업종이나 은행 업종이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모든 업종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상위 1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7만 1,000원대까지 회복을 시켜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시가총액 2위로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600원 오른 12만 8,900원을 보이면서 동서 CGENM 그리고 로엔, 바이로메드와 같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메디톡스만이 1.1%의 하락을 보이면서 49만 9,900원, 50만 원 선이 약간 이탈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도 시장의 외생 변수, 대외 변수 자체가 누그러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전일 중국에서 기준금리와 그리고 지준율을 동시에 전격 인하하면서 오늘 중국 증시는 시작과 동시에 2% 하락 출발했지만 다시 한번 3,000포인트 선이 회복을 시켜주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아직은 그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과 맞물려서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좀 지연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들도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 보험업종 같은 경우가 약간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번 주 화요일에 시장 자체의 반등 흐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급격한 반등 자체가 들어오면서 오늘까지 급반등이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승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상승폭을 좀 즐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완전한 추세의 상승 전환으로 확실하게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바닥 구간은 일단 확인을 했다라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안도를 좀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반등 시점에서 물론 주 후반은 가면 갈수록 업종별, 그도 업종별 내에서도 종목별에 대해서 차별적인 흐름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손실을 보셨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를 축소하고 난 이후에 좀 저평가된 좋은 종목군들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관점도 한 번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장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쪽을 보면 결국은 이제 대북 남북 경협조 중에서도 이제 파주 쪽에 있는, 그러니까 즉 DMZ 비무장지대의 평화공원 건립에 대한 종목들, 그러니까 파주 쪽에 땅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유화공영이나 삼영물산, 카츠, 코아스, KD미디어, 썬코어, 좋은 사람들,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강하고요. 그리고 우원개발이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보시고요. 따라가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또 업황이 있어요. 바로 섬유 업황인데, 섬유 의복 중에서도 오늘 보게 되면 TK케미칼이 한 8% 가까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능성 섬유를 좀 강조드리면서 딱 두 종목 얘기를 좀 드렸었죠. FDN이가 11%대는 급등, 그 다음에 웰크론이 4% 정도 되는 3.6%죠. 3.6% 되는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험 관련주들입니다. 삼성생명 오늘 3%, 그 다음에 동양생명, 동부화재,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이 4% 가까이 오르는, 그러니까, 앞으로 매수세가 명확한 곳들, 그리고 제4의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던 곳들에서 굉장히 뚜렷한 상승세가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또 올라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기준점에서의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유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저금리 상태 유지라고 해도 시장의 모습은 바뀌어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메디앙스, 그리고 제로투세븐, 이런 영유아 관련주들 올라오는 것, 그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지준율 인하라든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 영유아부터, 즉 소비 관련주부터 반영이 되는데요. 어느 소비 관련 섹터가 먼저 오를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에서의 중국의 계속되는 경기 부양책, 그것은 결과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고요.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부터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이오텍을 상담을 해주셨어요. 매수가 51,300원에 51,300원에 비중 20%다. 전망을 부탁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왜 들어가셨는지 참 최근에 들어가셨는 건지 아니면 들어가 있으셨는데 차익 실현을 안 하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바이오주는 아직까지도 거품이 끼어 있다. 물론 셀바이오텍이 바이오에 관련돼 있느냐고 보는데 지금은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요. 바이오란 글자가 들어가면 다 바이오 관련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셀바이오텍도 역시 지금 많이 오른 고점이에요. 고점에서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꺾여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동사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반등에서도 강한 반등을 주기보다는 음봉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추세를 좀 꺾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 구간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51,000원 부근이죠.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저항대가 될 확률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전 이상 올라오면 좀 매도 의견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셀바이오텍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올라오면 도대체 얼마를 더 올라와야 되는 것이며 올라와 본들 또 그것이 앞으로 지금 밑에서 거래량을 키웠던 부분 그리고 그 앞전 거래량을 다 비교해 보자면 지금은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지 이걸 가지고 추세적으로 다시 2차 상승, 3차 상승 이걸 노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 그러니까 51,500원 이상에서는 매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7239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삼성전자 120만원, 20% 삼성전자 망하나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수가 반등을 이끌어가는 측면 속에서 삼성전자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갤럭시 노트 5를 출시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PN이 고장이 났다라 이런 얘기도 노이즈도 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와 같은 부분들보다는 전에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가 최근 삼성전자와 좀 차별적 흐름을 보이는 것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겠다. 46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삼성전자도 한 20조 원 가량을 투자해서 계속적인 반도체의 우위적인 세계적인 우위적인 그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반도체 분야보다는 백색 가전이나 또는 스마트 글로벌 스마트 부분에서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여전히 아직 개선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 매물로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수급도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 투자들도 최근 들어서 약간의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적극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120만 원대 정도 선이면 아무래도 좀 저점 구간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시면서 매수에 가담을 하셨는데요. 물론 120만 원 선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110만 원대 정도의 지지가 좀 유지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글로벌 증시의 급락 여파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무려 110만 원 선대까지 깨어졌습니다. 물론 최근 저점이 103만 원대까지 밀렸던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되돌림을 주기 위해서 단계적인 흐름 자체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조금 징후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10월 달 정도의 그 분기 실적이 좀 발표되고 난 이후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의 이건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쏟아지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 컨센서스도 상당히 낮아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그 부합적인 추준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삼성전자도 터닝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삼성전자가 오늘 14,000원 하락에서 106만 원대에 이제 근접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가격대에서 삼성전자는 만약 단기적인 관점에서 120만 원대 매수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는 좀 보유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일단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는데 다만 시간적인 개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적인 개념이 조금 필요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지수가 완연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는 공매도 세력들도 역시 삼성전자의 반등 구간에서 매수에 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답답하다 하더라도 보유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만약에 조금 물타기 전략을 하신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거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5일선이나 10일 이평선 정도는 회복하는 측면, 즉 110만 원대 중반 정도를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조금 더 물량을 실어가시는 것은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예, 예, 전화 오네요. 전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테크닉, 아라 테크닉이요. 예, 옛날에 삼성 테크윤이었죠?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4,000원, 단가를 낮춰놓고 34,000원까지 왔거든요. 33,000원까지, 단가 낮추셨어요? 4,000원까지, 예. 34,000원까지? 그때 5만 얼마 있어가지고. 5만 얼마면 보유하신 지가 꽤 됐네요. 그죠? 네. 한 1년 가까이 돼 가시네요. 그죠? 네. 30% 정도 돼요.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요. 30%. 더 들고 하세요, 어머니. 들고 가요? 예. 그때 32,000원까지 갔던데, 못 예. 팔았거든. 이번에도 여기가, 39,000원, 이 부근이요. 네. 저항대가 될 확률은 분명히 있어요. 39,000원이요? 예, 39,000원에서, 일부를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9,000원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세요. 네. 그래서 39,000원까지는 한번 들고 와보세요. 지금 시장 어떤 상황으로 보자면, 어떻게든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입니다. 거기서 무너진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다시 39,000원대 부분은 가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간다라는. 39,000원까지 시간 걸린다고요? 예, 시간 걸리죠. 예. 빠르게는 못 올라요. 예. 아니,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던데, 그게 얼마 예? 못 올라가나? 뭐라고요? 하려고 조금 하고 있던데. 뭐라고요? 지금 조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던데. 그 조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지 확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39,000원까지는 지금 31,000원에 39,000원이면 뭐니 거의 25% 가까이 돼요. 32,000원까지 가고 9%가 아까워 죽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 20% 이 대형 종목은 아니 내가 여기서 정목 진단을 했었거든 처음에요. 예예. 그 같이 옛날에 하신 분이 안경 쓰시면 누굴까 그분하고 했는데 원래 예. 38,000원까지 보라고 그랬거든. 그때까지 올라갔었거든. 예예. 그래서 또 딴 분하고 이분인가 또 딴 분하고 또 했는데 그 사람이 48,000원까지 보라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가져가다 보니까 완전히 물려버렸어요. 근데 얘기하는 게. 그 전문가들의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여기서 뻔히 보이는 저항대잖아요. 여기서 왜 그분이 38,000원대 팔았겠습니까? 여기 뻔하게 보이는 저항대잖아요. 어머님이 눈으로 봐도 이 저항대는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 앞에서 물려있던 사람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어찌됐든. 그죠? 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여기서 이만큼 빠졌다가 여기 올라오면 여기 차익 실현 욕구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38,000원대 팔아라 했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다 팔았으면 딱 네. 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못 파셨어요. 또 기다리셔야죠. 뭐.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기다려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유엔젤. 유엔젤.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버님? 5,950원입니다. 비중은요? 50%. 50%요? 예.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네요. 예. 근데 유엔젤 아버님이 물론 2분기 실적 자체는 체크해 보셨습니까? 적자로 오다가 이제 흑자로 이제 전환되고 네.
유아 콘텐츠 부분에서 좀 좋은 현상이 있을 거라고 뭐 하길래 네.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자체가 작년도의 결산 실적 기준에는 적자였고요. 그죠? 예. 작년도 전년 동기 대비 그 반기 실적이 일단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 누적적인 매출도 좀 늘어났던 그런 모습이고요. 예. 유엔제 같은 경우는 하지만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5,500원대 정도에서 매수에 가담을 했으나 이 부분은 이제 유엔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그 대기업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 납품에 따라서 부품 단가 인하 압력도 좀 많이 받아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 자체를 떠나서 주가가 작년 12월 달입니다. 2014년도에요. 이때 2,000원대 머물러 있던 주식 자체가 어떤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가치적인 펀드멘탈에서 움직여졌다기보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 자체가 한 두 단계 급등을 해버렸던 주식이에요. 7,000원대까지,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그나마 추세 자체가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자에서 올해는 좀 실적이 그나마 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급락하지는 않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죠? 일단 하지만 실적적인 측면에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유엔젤의 주가 자체가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 저평가된 수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고요. 조금 더 추가적인 실적 자체가 조금 확연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좀 먼저 1차적인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현재 박스권 정도의 구간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매수를 가담을 하셨는데 이번에 일단 그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 종목도 여지없이 같이 좀 무너졌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아직까지 뭐 거래량 자체도 바닥에 수반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아버님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지수의 어떤 반등 구간이 뭐 때에 따른 대외 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수의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실적이 나빴다면 이번에 상승폭 자체, 반등폭 자체 좀 적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나마 실적 자체가 2분기가 좀 흑자 전환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께서 한번 보시더라도 5,3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은 뭐 무리 없이 좀 들고 계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50% 정도의 비중을 실을 정도만큼 가치 주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아버님께서 1차적으로 5,300원 선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이 가격대가 만약 돌파가 되어지면 이 가격대를 분기점을 설정해 놓으시고 아버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까지 가면 최소 한 절반 정도 줄여 놓으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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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 우주요. 아버님. 네. TV를 꺼주세요. 네. 볼륨을 줄여주시든가. 제 목소리가 울려서 들려옵니다. 네. 한국 항공우주요? 네. 매수가는요? 96,000원요. 96,000원. 비중은 얼마나? 20%. 20%? 네. 목표가를 얼마를 잡고 가신 거예요? 들어가신 거예요? 한 10만원 잡았습니다. 96,000원에서 10만원? 네. 그럼 4% 정도 보고 들어가신 거네요. 그죠? 네. 12만원 정도 간다고 모두 해가지고. 네. 그래 들어갔는데. 누가요? 모두 그렇습니다. 모두 그룹디닥 하는데 모두 그룹디닥 하는 사람들이 아버님 돈을 책임져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모두 그룹디닥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멘토들이 하는 거 12만원 정도는 갈 것이다 이래 해가지고. 저는 팔아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예전에도 항공우주가 10만원대 오면 이건 오버슈팅이다. 파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어요. 여기 근처 오면요. 이거 사실 고점이에요. 고점에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왜 이걸 따라 붙으셨어? 자, 그러면 4% 보러 들어갔다가 지금 몇 프로 손실인 거 하면 5% 넘게 손실이에요. 그죠? 네. 이걸 왜 하냐고요. 4% 먹기 위해서 10%도 견뎌야 되고, 마이너스 10%도 견뎌야 되고, 마이너스 20% 가까이 견디셨네요. 그죠? 네. 이걸 왜 하냐고요, 아버님. 그러면
돈은 아버님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돈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네네. 주식 투자하면서 돈 많이 잃으셨죠? 그죠? 이번에 많이 잃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계속 잃어요, 아버님. 아시겠죠? 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번에, 반등이 오면 파세요. 네. 네. 9만 정도 되면 팔까요? 9만 한 7천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파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은 보지 마시고요.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죠. 네, 그러시죠. 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4포인트가 올라서 1891.47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좀 하락폭이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다음 코스피 시장의 그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세가 아직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5천억 원대까지 외국인들 매도세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3,600억 원대 순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적게나마 880억 원대 순매수에 가담해주면서 여전히 외국인들만 적극적으로 팔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6만 7천 원을 보이면서 1.1%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가 1.38포인트 36% 올라서 14만 9,500원 아직 15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전력도 3.58%나 올라서 4만 9,200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약간 미미하지만 소폭 하락 반락됐네요. 100원 하락한 3만 3,4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도 2.6%나 올라서 48,800원, 1,250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대모비스도 2.5%나 올라서 20만 원대를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신주들 SK텔레콤도 좀 하락하고 있고 신한주주도 1.6% 하락해서 39,550원을 보이면서 4만 원 선이 끼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21포인트가 올라서 666포인트. 3%의 상승 흐름은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견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900억 원대 순매도에서 매도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미미합니다. 한 200억 원대 좀 못 미치는 198억 원 순매수에 가담해지고 있고 오늘 개인 투자자가 800억 원대 적극적인 순매수를 보이면서 종목별로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아직은 1.17%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7만 1,700원에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음 카카오도 0.4% 강보합세 정도 수준을 보이면서 12만 8천 원대를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서도 8%나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4만 5,500원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CJENM도 8.4%나 급등을 했습니다. 8만 5천 원대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메디토스는 1%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로엔도 9%나 급등을 해서 92,300원대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바이로메드나 파라다이스, GS홈쇼핑, CJN과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1%대에서 보합권 정도 수준까지 오름폭을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요, 지금 2.59%, 그러니까, 47포인트가 오른, 2.58%네요. 47포인트가 오른 1894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요,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3.4%가 오른 21.83포인트예요. 83포인트가 올라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 너무나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즉 빠른 회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라는 기준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짤막하게 오늘장 마감을 좀 해주시고요. 네. 내일장 전망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서두 부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혀 뭐 국내 증시 외적인 요소들이 양호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에서 기준 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하면서 그나마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었다 이런 측면인데요. 물론 전일 같은 미국 시장 자체가 반등에 성공했다가 결국 장후반에 좀 밀려내리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오늘 유럽 시장부터 미국 시장의 어떤 상승 흐름 정도, 반등 정도의 흐름 정도는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치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이고 또 대외적인 변수가 확실하게 불확실성 자체가 거쳐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단기 반등 이후에 다소나마 또 시장의 흐름에서 외적인 요소 때문에 흔들림을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 바닥 구간을 일단 확인한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위축되었던 그 투자 심리 자체가 다소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갖고 있는 종목군이 이번 반등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시점까지 반등을 줄 것인가 또 갖고 있는 종목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 드는 종목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그나마 이렇게 빠르게 회귀를 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조금은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점점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김세현 멘토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 완전히 악재가 사라졌다라기보다는 너무 안도하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또 반등 이후에 변동성이 조금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연일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 증시가 빠르게 회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치에서 또 한 번의 큰 폭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소폭의 어떤 건전한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뭐 계속 얘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 주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하나 제가 받아보고 갈까요? 예. 네, 문자 하나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번호는 없네요. 윈하이텍 11,350원 매수 10% 비중을 갖고 있다. 매매 전략에 대해서 몇 달 되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윈하이텍 오늘 물론 이제 상승폭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2.8% 올라서 8,430원에 마감이 되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들어서 포스코 엔지니어링과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도 일단은 계속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2분기의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좋았고 하반기 실적 개선의 기대치도 물론 있는 종목이 바로 윈하이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단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11,35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4월 달에 고점을 형성시켜주는 시점 이런 구간에서 좀 매수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 매수에 가담을 하고 난 이후에 좀 기다려주셨다가 이번에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인데 아마 4월 달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측면에서 좀 추격 매수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가 자체가 물론 이제 성장성이 있고 또 수익성이 견조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 중기적인 레이스를 달릴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윈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 실적 자체가 그렇게 과도하게 우량한 회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나마 미미한 이익을 내면서 이번 2분기에 좀 좋은 실적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인데 7월 달에 주가 자체가 좀 반등을 주는 구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미 2분기 실적 자체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선반영되었던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수가가 11,350원이니까요. 아직까지 이번에 시장이 조정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주가 자체가 거의 쌍봉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밀려버렸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 실적이 워낙 뭐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윈하이텍 주가 자체가 좀 손실폭이 확대가 되어 있어서 오늘도 뭐 그러다지 강하게 올라서지 못합니다. 그만큼 수급의 주체가 현재는 없다.
즉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관여할 정도로 시가총액 자체가 500억 원대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 자체도 반기 실적 대비 좀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면, 즉 시그널들이 좀 드러난다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만원 선까지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소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라가면 아마 8,000원 후반대에서 9,000원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저항의 좀 눌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저항 이후에 3분기 실적 자체의 시그널이 드러났을 때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좀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급락하는 흐름보다는 조금은 더 상승 흐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보유 전략을 그대로 세워서 가져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0833번님, 웹젠 34,000원에 20% 매도할까요? 물어보셨네요. 자, 이걸 매도하시려고 했으면, 손절하시려고 했으면, 뭐하러 이걸 매수하셨습니까? 그죠? 자, 웹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게임주들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웹젠에 대한, 이제 상승세가 무서웠던 것은 작년 연말부터였고요. 그 연말부터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박스권에서 큰 박스권이 있고요. 그리고 구간 속에서의 작은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000원대를 빨리 회복했기 때문에요. 저는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중기적으로 보면 35,000원. 그 부분까지는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36,000원대까지는 어떻게든,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러면 35,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십시오. 그래서, 자꾸 손절하고 또 다른 종목을 여기서 갈아탄들, 이것이 과연 어떤 수익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왕 들어갔는데, 여기서 지금 박스권이 뻔히 보이는 쪽에서 굳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 글쎄요.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아니면 정말 교체할 종목이 있으시면 차라리 지금 영역에서 또 파시는 게 맞습니다. 교체가 해서 명확하게 올라올 종목이라면 그 종목을 교체 매매를 하시되 그 교체 구간은 지금 구간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3만원 부근에서 여기서 한참 조금 더 횡보가 나올 수는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아니다.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더 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35,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3646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에스텍 파마 18,750원 20% 보유 비중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18,75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것은 최근에 조정 여파 속에서 이번 주에 좀 저점 매수에 가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물론 제약 바이오주들이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역시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측면 자체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서 무너졌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단 2분기에 실적 자체가 일단 그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어져서 신약에 관련된 그런 기대치도 좀 있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먼저 선반영되어서 제약주들의 랠리를 보일 때 7월 달에 41,950원까지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텍 파마의 주가 자체, 물론 이제 제약주나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떴던 것은 시장에 마땅한 주도주도 없었던 그런 측면이었고, 또 향후에 어떤 그 임상 실험을 하면서 신약들이 나오는 그런 제약주도 있는 반면에, 향후에 미래에 대한 그 기대치, 성장성적인 측면 자체가 오히려 수익성보다는 더 주가에 반영되었던 것이 제약주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던 그런 종목이 이번에 급락 현상을 보였던 모습인데, 다만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18,750원대에서 매수에 가담을 하셔서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9,1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좀 소폭 이익이 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제약 바이오주들이 여기서 물론 견조하게 실적을 내면서 왔던 제약주도 있는 반면에
무더기로 올라가는 그런 테마적인 형성을 좀 많이 보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ST 파마가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까지 날아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반등은 제약주도 분명히 반등이 다 들어왔습니다. 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미 조정을 받기 이전에 선조정을 받고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추가 조정을 받았던 것이 바로 제약 바이오주다. 낙폭 과대된 측면에서의 일단 반등 구간. 물론 이 종목이 흑자 전환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이 있어서 반등을 줬던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반등의 어떤 폭을 너무 높게 잡으시면 다시 한번 여기서 손실을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ST 파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흐름 자체는 21,000원 정도 수준, 21,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그 이상의 가격대를 만약에 지켜보신다면 이 분기점이 지지가 되지 못하면 다시 한번 하락 반락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에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나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를 상담 신청을 해주셨어요. 기아차 매수가가 57,000원이네요. 비중은 20%라고 하셨는데, 자, 57,000원이면 지금 매수하신 지가, 지금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1년이 조금 넘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드리자면요. 기아차가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올라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으로부터 자동차 침해를 받고 있다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엔저 현상이라든가 이런 대외 변수적, 악재들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이게 또 저항대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자리대가 딱 저항대 지금 자리대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저항대 구간에서의 5만하고 49,000원 부근인데, 자, 여기를 체크를 딱 한번 해보자면, 이때, 지지를 형성하고 올랐고요. 지지 형성하고 올랐습니다. 이걸, 지지를 깨고 내려오니까 이게 저항대가 되어버렸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 오면 또 저항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한 번 주가의 출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대외 변수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의 출렁임이 또 나올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동차 부품주인, 즉 기아차에도 납품을 하고 현대차에도 납품을 하는 3기 오토모티브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지금 추세적으로 봐도 아직 추세가 꺾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지금 박스권은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추세 자체가 꺾이질 않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7단 변속기예요. 그 7단 변속기에 대한 수혜는 현대차, 기아차 모두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차는 어떤 완성품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런 부품주들은요, 지금 새로 펼쳐지는 미래의 어떤 변속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미 납품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실적도 먼저 선반영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제가 시청자님이라면 기아차를 지금 구간쯤에서 그러니까 한 49,000원 지금 구간이에요. 그죠? 그 구간쯤에서 매도를 하고 차라리 3기 오토모티브로 교체 매매를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LG 생활건강이요. LG 생활건강이요.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89만 5천 원이고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40%입니다. 89만 원대 사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좀 몇 달 됐거든요. 들어간 지가. 4월 달 정도에 사셨나요? 네, 메르스다 보다 해서. 네네네. 여기까지 좀 많이 물려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좀 어떻게 앞으로 좀 갖고 있으면은 좀 될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일단은 이게 LG 생활건강 자체가 물론 좀 화장품 관련주로 좀 묶여 있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대중국 수혜주익인 그 개념으로 95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뭐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자연스러운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8월 달에 올라갔는데 최근 그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와 더불어서 중국이 경기 침체를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계속 전기 부양책을 내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그러다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주들 물론 대봉 LS부터 코리아나부터 여타 모든 그 종목들이 일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중국에서 두 차례 지준율이나 기준금리를 동시에 인하하면서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어떤 변수에 따라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다소 일희일비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이 드러날 수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실적 자체가 일단 나쁜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아버님께서 들어가신 가격대는 너무나 높은 가격대에 들어가신 건 사실이다, 그죠? 네. 예, 또 높게 너무 따라가셨었어요. 뭐 40만 원대에서 거의 더블 이상 95만 원대에 근접한 가격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 오늘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물론 외국인들의 지분율 같은 경우는 40%가 좀 안 됩니다. 한 39% 정도가 되는데 적극적인 그 수급을 여기서 좀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밀려버리니까 겁을 먹고 또 팔고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LG생활건강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냉정히 좀 말씀드려서 LG생활건강의 주가 자체가 뭐 기업이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요. 한번 시세가 좀 강하게 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그 본격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줄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즉 이번 반등의 흐름 자체는 조정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오는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82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82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지가 되지 못한다면 일단 아버님께서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40%니까요. 좀 줄이고 난 다음에. 전량 매도는 안 하고요. 저는 솔직히 전량 매도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버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90만 원 가까이 사셨는데 손실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에 대한 그 목표 수익률 또 기대 수익률 손실률을 기다리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좀 탄력 있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이번에 소외받았던 종목 또 단기간 낙폭이 컸던 종목들 쪽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좀 있으면 중국 춘절이잖아요. 네. 네, 그 전까지만 좀 조금이라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 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예상치고요, 아버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맥점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보유 전략을 세워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82만 원대의 분기점 확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네. 예, 오늘도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고요. 예. 이번 주 금요일이죠. 8시 30분부터 3시 그리고 또 오후 8시부터 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낮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또 밤에 참여해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인데요. 서경 대강연이라고 해서, 서경의 전문가님들이 대다수, 오십니다. 그래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세텍 컨벤션 국제회의장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참가비 무료고 문의전화 1577-7451번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여러 전문가님들의 얘기를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